군 장병들이 지뢰 제거 작업에 동원되는데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저희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제 군의 위험한 작전은 물론 전투 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위험하니까 부모님이 동의 좀 해주세요. 과거에 이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좀 약간 이번에 듣고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좀 추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99년 정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여태까지 제거 작업 중에 사망자가 나오거나 커다란 대규모 부상자가 나온 사례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야, 이게 왜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내가 위험한 일을 보냈냐. 왜냐면 이거는 이제 보통 공병부대가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공병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교량 연결하고 뭐 건물 짓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작전을 하다 보면 저렇게 지뢰 제거 같은 것도 공병의 임무가 됩니다. 근데 야, 내 아들을 공병으로 군대를 보낸 게 아닌데 거기 가서 우리 애가 지뢰를 제거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항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부모 동의라는 것이 결국은 체크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냐라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도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얘기하기로 군에서 얘기 나오고 육본이나 합참은 공식적 지시사항이 아니니까 뭐 당연히 뭐 실제 이런 동의를 받은 현황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실무를 하는 부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S가 취재한 사례를 직접 보실 텐데요. 한 육군 공병부대에서 이 병사들을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하기 전에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훈련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육군 공병부대,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6.25 전쟁 당시 경기도 곳곳에 매설된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0여 명을 참여시켰고 올해도 새로운 병사 30여 명을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작전 수행 전 병사들의 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안내문에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동의서가 첨부됐습니다. 자, 그 결과 지난해에 5명, 올해 3명 등 모두 8명의 병사들이 부모가 작전 투입에 동의하지 않아 열외됐습니다. 세상에 위험보다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입장이라 보면은 안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거는 제 작전이니까 거기서 써줘야 된다. 해당 부대는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부모들의 걱정과 민원이 늘어서 동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안내문의 내용까지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뭐 군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같이 훈련받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안내문까지는 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고지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고지 안 하고 했을 때 이때 엄청난 비난이 군으로 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신문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허락도 없이 올렸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이런 데서는 또 이제 아무래도 국방부나 이런 해당 부대를 압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것인데 화면에는 지금 저 목함 지뢰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결국 이제 저러한 것인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 동의를 그럼 구해야 되느냐, 과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전투 나가서 적하고 싸울 때 동의를 받고 보내야 되는 거냐? 유격이나 내패 훈련 같이 위험한 거 갖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 쪽의 입장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아직은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물론 전시에 대비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전쟁 상황, 정말 전면전 상황이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뭐 이런 동의나 이런 거 없이 당연히 가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평시적 상황에서의 위험한 임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부대나 부대장 혹은 이제 관련된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입게 될 피해들 네. 이런 것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네. 이제 이게 약간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이게 약간 좀 파병과 같은 측면이 있다. 네. 우리 병사들도 해외 파병하지 않습니까? 네. 해외 파병할 때 예를 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해외 파병을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야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차원의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동의서를 요청을 해야 될까? 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잠시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KBS 9시 뉴스에 이 보도가 나가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사고 나면 부모 동의 받았으니까 우린 잘못 없다고 할 거냐? 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저런 식이면 아들 군대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동의한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느냐. 네, 또 이런 부대장이 어디 있나. 전쟁 나면 부모한테 동의서 받고 전투에 내보낼 것이냐. 군대 가서 위험한이라고 고생하는 건 다 아는데 뭐 유치원인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보이스카웃이냐 군대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앞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이런 문화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이 인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갖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요즘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맘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하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식을 군에 이렇게 떨쳐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 애 소중한데 라는 이런 감정이 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군대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게 실제 군 작전에 좀 지장이 되는 단계까지 아직 그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위험한 작전을 하거나 대민 봉사활동 같은 걸 좀 무리하게 할 경우에 민원이 실제 많이 옵니까? 예,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왜 그런 데서 며칠씩 일합니까? 이런 민원이 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같은 사태 같은 거 났을 때 이제 군에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임무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당연히 군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해야지라고 받아들이는 부모님보다 이제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도 없고 우리 애를 이렇게 위험한 데 보내지라고 하는 반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AI 일 발생했을 때 살처분 현장에 군부대 투입해야 된다. 근데 역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 결국엔 좀 늦게 투입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군의 어떤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좀 얘기해야 될 거예요. 군은 결국은 사회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반발이 자꾸 생기면은 군의 지휘관들이 요소를 해야 될 건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 이 작전을 투입을 하는데 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라는 요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 기준을 뺐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뭔가 좀 약간 사회 방향이 좀 이상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부모 측면의 책임 말씀하셨지만 군 입장에서는 특히 군에서 무슨 사고 나면 저희 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부대장이 대부분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게 부모들이 동의했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좀 더 상위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육군 본부든 아니면 합참이든 아니면 국방부든 이런 상위 기관에서 이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만에 하나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뭐하고 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잘 돌봐주겠다. 이런 확신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뿐이다. 그다음에 밑에서 혹시 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저거 하면은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부주의로 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 부대에서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부대장 책임 자르기 같이 부대장 대대장 선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책임 윗선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런 관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대장 무슨 소대장 중대장 이런 차원도 있고 아니면 해당 병과 이런 식의 어떤 이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밑에서는 이렇게 이 디펜시브가 굉장히 방어적인 기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군작전을 제대로 소신껏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훈련하다가 애들 사고 나서 죽거나 다친다? 그러면은 이 부대장이 정말 자기 안전하게 가려면 훈련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이겠지만 최근에는 뭐 일부지만 극성 부모들이 이제 군 부대의 민원을 자꾸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힘들 정도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볼 텐데 먼저 이 자식의 안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 사진을 좀 보내달라, 뭐 이게 식사 메뉴는 뭔가 괴롭히는 선임이 이런지 알아봐달라.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시겠다. 2014년에 왜 그 윤일병 그 폭행 치사 사건, 그다음에 임병장 총기 난 사건 해가지고 병역 문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윤일병은 정말 가혹하게 괴롭혔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뭐냐면 이제 병역문화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권고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밴드나 SNS 방 같은 걸 만들어 단체 SNS 방을 그래서 부모들과 그 해당 부대의 예를 들어서 초급 지휘관이 소통을 하게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잘했냐, 뭐 하고 있냐, 밥은 뭐냐. 지금도 모든 부대가 이런 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밴드가 만들어져 있고 부모님들끼리.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소대 차원에 중대 차원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또 이 부대 간부가 그것을 또 들어가서 답변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SNS로 전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뭐냐면 지금 원래 초급 지휘관들이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병력들도 관리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혹시 나쁜 일이 없나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행정서류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아들이 다리가 아픈데 이제 경계 근무 서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사님이 이제 건강에는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 그랬더니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군에 대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애가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정말 제대로 의료책이나 이런 걸로 검사를 해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아프면 취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선 그 군 전방의 의료체계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도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예. 그다음에 이게 조금 좀 심각한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행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20km, 30km 이제 행군을 하는데 이 부대가 행군을 하는데 아버지 3명이 차로 따라가면서 이 잠깐 휴식 시간 중간에 이제 행군하는 휴식 시간마다 뭐 빵이나 뭐 이런 음료 같은 거 건너주면서 한 사례가 있더라. 이거 사실은 이제 부대 차원에서 이제 못하게 하더라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말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여기는 다른 조직도 아니고 군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유사시에 대비한 매우 특수한 조직 아닙니까? 군은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명령 체계와 뒤에 부모님들이 물론 관심 가지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럼 이 어떤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임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국가가 운영되는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국민들이 반발이 생기고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신문고 같은 데 글이 올라오고 하면은 당장 해당 부대가 귀찮게 되더라. 이런 문제가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선임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